안녕하십니까, 베타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도 이제 연말 랠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오늘 또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S&P 500, 나스닥은 고가도 갱신했고, 다우존스는 종가 기준으로 또 갱신을 했죠. 자, 11월에만 연이어 신고가를 또 갱신하면서 11월에만 4%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2월로 가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와 이제 글로벌 증시 키 맞추기가 가능한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어제 0.68 상승을 했죠. 자, 지난주는 사실상 무역 협상으로 좀 오락가락했어요. 그죠? 1단계 뭐 합의가 뭐 오래 걸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더 오래 걸렸다, 이런 부정적인 비관론들이 많이 좀 팽배를 했었죠. 자, 이번 주 오면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달라진 것들이 뭐냐면, 미국의 좀 자세도 달라졌고 중국의 좀 자세도 달라졌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보호 강화를 하기로 했죠. 스스로 뭐냐 하면 스스로 제재를 걸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미국에게 어느 정도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거라고 봐야죠. 그죠? 너네들이 이거를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고 있지, 우리도 신경 쓸게, 뭐 이런 의미죠. 트럼프는 지금 뭐 내년 재선에 지금 뭐 굉장히 지지율도 떨어진 마당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가 이제는 더 느긋해졌죠, 결국엔. 그죠? 더 느긋해지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지금 더 다급해진 거예요. 자, 차트를 비교해 보셔도 다우존스 상해. 자, 이게 누가 그러면 약자고 누가 승자일까요? 누가 강자일까요? 차트에서 보여주죠. 자, 중국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미국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무역 협상, 세계 글로벌 증시를 떨어뜨리게 한 장본인인데, 사실상 장본인은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협상은 힘이 비슷할 때는 굉장히 길어져요. 내가 버티면 이길 것 같아. 그러면 힘을 더 무리하게 주죠. 양보할 마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힘이 균형이, 그러니까 즉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거 협상마저 못하면 내가 더 무너질 수 있고 나중엔 질질 끌려다니겠구나라는 생각에 빨리 도장을 찍게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슬슬 그런 상태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중국이 G2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2025년에 뭐 미국을 GDP 상으로는 앞질 거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해온 과정도 그렇고 구조적인 모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난해한 입장이죠,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1단계 합의를 해야 2, 3단계를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2, 3단계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저는 무역 협상을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4년짜리라고 봐요. 이제 2년이 좀 안 됐죠.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거죠. 1단계도 아직 합의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사실은 좀 뒤처진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수출 의존도가 크다는 거, 중국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제일 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에 좀 국한되어 있는 산업 구조. 근데 디램 값, 특히 우리나라는 비메모리가 보다는 메모리가 좀 강한 나라잖아요. 거의 메모리죠, 의존도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예 비메모리가 없으니까 수출 의존도가 반도체에 쏠려 있다는 거. 그러나 메모리 가격은 작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부진들이 좀 일어났고요. 그리고 대외 관계들, 뭐 일본과의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리스크들, 그리고 북한과의 또 진전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수도 되게 부진하죠. 취업률도 좀 그렇고, 고용도 불안정하고,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MSCI 중국 A 지수 편입이 우리한테 또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거를 많이 보여줬다는 얘기죠.
자, 근데 2020년 전망이 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죠. 뭐 어제도 뭐 좋은 리포트들이 좀 나왔는데, 자, 이제 외인 수급들이 지금 계속 끊이어 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는 14거래일째 순매도 행진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장이 특징이 좀 선물장이라 약간 프로그램장이에요. 프로그램장. 그래서 의존도가 크죠. 외인 의존도가 커요. 이건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좀 길을 좀 열어준 거죠. 그렇게 되게끔. 뭐 그게 저는 뭐 결코 나중엔 손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럼 뭐 차트를 좀 보시면 미국 차트는 제가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9,000 얘기를 했죠. 9,000 포인트는 설사 뭐 미국이 내일 말도 안 되지만 내년에 부도가 난다고 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더라도 9,000은 찍고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차트 원리죠. 박스 이론의 원리예요. 9,000은 무조건 찍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 더 갈 여력이 있다는 거. 자, 9,000을 뭐 언제 가요? 뭐 내일 가나요? 뭐 한 달 있다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좀 거시적인 얘기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연말 랠리로 그냥 찍어버릴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올해 연말 랠리로 그냥 바로 터치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좀 그렇게 보여지고 뭐 나스닥이 가면서 뭐 S&P 500과 다우존스는 뭐 같이 자동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금요일 쇼핑 시즌이 다가오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목요일 추수감사절 휴장 전까지 그리고 금요일은 반장인데 그때까지 아마 그렇게 상승세가 꺾일 이유는 좀 없을 거예요. 물론 또 중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물론 다르죠. 시진핑이 책상을 탁 치면서 뒤엎고 난 이런 식으로 우리 회담할 거면 관두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한번 쿡 빠지겠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싸우더라도 1단계는 뭐라도 휴지엘에도 사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싸워야죠. 이제 중국도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 그런 흐름을 몰고 갈 때 우린 중국 시장을 잠깐 보면 중국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차트는 그죠? 뭐 일본, 대만이 요새 오히려 더 크게 앞서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3천을 지금 훨씬 넘겨서 일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잘못 꺾여갖고 좀 낙폭이 커졌어요. 그죠? 자, 2,900 오늘 이제 뭐 장 이따 10시 반에 열리겠지만 현재 시간 9시 46분이고요. 10시 반에 열려서 보겠지만 중국도 오늘 뭐 죽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오늘 2,900 밑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돼요. 오늘은 좀 올라가면서 일로 방향을 턴해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요 자리 있죠. 한 2,930포인트 요 자리를 언제 종가로 먹고 이 흐름을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올바른 방향의 결정을 하겠죠. 오늘도 어제 상승도 윗권이 있었지만 오늘도 지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뺄 명분은 없어요. 우리 시장은. 오늘 종가로 마이너스 1% 됐는데요. 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뭐 특별한 뉴스가 없지 않는 한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켜내고 여기 앞에 떨어진 갭을 다 메꿨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죠? 요 갭상승 지역을 여기서 다 메꿨어요.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로 흘러가는 길만 남았죠. 그래서 이번 주는 2135에서 40 정도. 요 근처만 종가에 형성해도 역할은 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무역 협상이 뭐 된 것도 아니고 호재 나온다고 매일 상승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그죠? 수요일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눌릴 가능성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도 단기에 올라온 거에 대한 매물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타랠리를 가기 위한 조건은 무조건 여기 돌파죠. 이전 고가를 돌파해야 산타던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2200포인트에 최대한 밀착하면 그냥 올해는 그래 큰일 날 뻔했지만 그나마라는 한숨을 쉴 수 있을 정도라는 얘기죠. 2200포인트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코스닥인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확실히 코스닥을 좀 많이 하시는데 코스닥도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닥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바이오 섹터가 어느새인가 전부 다
그건 뭐 삼성전자처럼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됐어요. 코스닥 내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바이오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죠. 뭐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셀트리온 뭐 미래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뭐 난리죠. 삼상에서 연이어 실패한 기업들, 뭐 HLB, 뭐 신라젠, 뭐 이런 둥둥, 뭐 절반의 뭐 성공, 뭐 메지온,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헬릭스미스였죠. 헬릭스미스는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랬는데도 얘도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최근엔 또 SK 바이오팜 내년에 상장하지만 이쪽이 또 성공을 하면서 삼성에 또 파란을 일으키곤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지금 바이오의 의존도가 커서 억지로 올리는 거, 그리고 대세적으로 못 올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향후의 흐름은 바이오 안 데려가고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거. 뭐 메이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걸 메이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덫이죠. 그렇게 보면 돼요. 이번 주는 뭐 655에서 660 사이만 종가 찍으면 코스닥은 굉장히 만족스럽죠.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또 지난주 월요일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5%가 넘게 빠졌어요. 그걸 감안해야죠. 이번 주 660만 종가로, 안 되면 55 이상이라도 이 정도로 해놓고 여기를 올리는 흐름. 여기서 좀 문제가 컸죠. 빨리 올리고 꺾였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꺾였다는 게 지금 문제죠. 그러면 또 저항이 덕지덕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산타랠리의 기준은 코스닥은 뭐다? 700에 최대한 접근하는 거. 이상 보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코스닥이 물론 바이오만 좀만 꿈틀대주면 크게 오르는 건 있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장기 옆이 형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거래일수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걸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코스피는 2200에 좀 바싹 다가가는 모습 좀 보여주면 좋고, 코스닥은 뭐 700까지 뭐 이 근처에 가면 좋겠지만 한 680 근처만 가도 올해는 산타랠리 맞아요. 그러면 산타랠리는 아닙니다라고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